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혁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어떤 발표를 했는데 더 맑은 서울 2030이라고 4등급 경유 차량을 이제 2025년서부터 4대문 안에 진입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2030년서부터는 아예 서울시 안에 진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솔직하게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는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중고 디젤 차량을 많이 권했었고, 실제로 저도 차를 2대 보유하고 있는데 2대가 다 경유차예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 한 대는 이제 2015년식 F10 520D 후기형인데, 걔는 후기형은 B47 엔진에는 그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내 차가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소수 들어가는 건 좀 나중에 나온 거니까 그거는 괜찮겠지 싶기는 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한 대 2011년식 F바디 520D 전기형, 그 차 같은 경우는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식이면은 사실 이미 출시된 지 11년이 됐고, 출시된 지가 11년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그 차에 그 코드네임 엔진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더 오래됐을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야, 이건 진짜 그 2011년식 내 차는 경유차 제한 걸리겠는데 싶어갖고 약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일이 아닌데, 현재 이제 4대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또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그 이제 5등급 차량이 뭐냐면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됐던 매연 기준이 정확하게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우리들이 잘 모르니까 2005년도 이전에 출시됐던 디젤 엔진들이 보통 해당이 되고요. 사실 2005년도 이전 디젤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옛날 차들입니다. 그냥 까만 매연 나오는 옛날 구형 카니발, 제가 탔던 99년식 무쏘 디젤 엔진 이런 거, 플랜저 디젤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고, 그런 차들이 이제 그냥 5등급 옛날 매연 나오는 디젤 엔진들인데, 걔네들은 지금도 4대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단속 제외 대상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뭐냐면 이게 이제 DPF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99년식 무쏘 탈 때도, 그 당시에도 99년도에 이제 출고됐는데 당시에 이제 매연 규제가 조금씩 엄격해졌었어요. 그래서 무슨 환경부담금 같은 것도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게 당시에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매연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무쏘가 1년에 한 번씩 매연 검사를 하러 갑니다. 보통 일반 승용차들이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받으면은, 이제 당시에 제 차는 상용차로 등록이 돼 있었나? 7인승 무쏘는 이제 그랬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매연 정기 검사를 하러 가는데 매년 이제 규제가 엄격해져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면 차가 그냥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탈락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골치 아파지는데, 그래서 당시에 뭐 옛날 얘기인데, 당시에 그 무쏘 타던 사람들이 그 매연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 매연 규제라는 게 결국 그 끓음 정도를 보는 단순 그런 겁니다. 어떤 매연의 성분을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과하는 당시에 이제 꼼수가 있었는데, 그 매연 정기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그 검사도 바로 옆에 이제 세차장에 가가지고 소음기에다가 고압수 나오는 그거를 꼽아가지고 그냥 마우라를 다 그냥 축축하게 적셔서 물 청소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풀악셀을 때리고서는 마우라를 이제 좀 청소를 하고, 소음기를 좀 축축하게 적셔놓고 청소를 하고서는 이제 가면은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방법이 당시에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사실은 근데 정상적으로 가면 당시에는 이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차 자체가 매연이 안 나오더라도 이제 풀악셀을 때리면은 어차피 그 소음기 안에 이래저래 끄름들이 쌓여있던 게 이제 한 방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실시간의 연소가 불완전 연소가 돼서 끄름이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냥 원래 쌓여있던 게 그냥 한 번에 나오니까 사실 물 청소하고 가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래도 떨어지면 방법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 그 직분사 이전에 플랜저 방식 디젤은 그냥 사실은 엔진에다 그냥 불 붙는 거 아무거나 넣으면 엔진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백등유를 넣고 가면은 좀 매연 규제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등유는 이제 실내 등유라고 보통 주유소에서,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다 판매하는데, 난방용 등유입니다. 뭐 등유나 경유나 이게 뭐 아예 다른 물질이 아니잖아요. 약간 끓음점 차이가 좀 나는 거니까, 뭐 탄소 약간 개수 차이가 나고, 뭐 탄소 개수 차이가 나면 조금 이제 분자량 때문에 점도 차이가 나니까 약간 점도에 대한 것만 좀 보완해주면, 사실 뭐 등유나 경유나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의 끓는 점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옛날에 그 플랜저 방식의 디젤 엔진은 이제 그런 거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냥 차에다가 이제 등유 넣어도 적당히 굴러갔어요. 등유뿐만이 아니고 뭐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는 그 옛날 무쏘 디젤에다가는 그냥 콩기름 넣어도 갔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에서 파는 그 치킨 팔다가 이제 버리는 폐식용유 모아다가 튀김 찌꺼기들은 다 제거하고서는 그 무소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하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엔 있었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경유값이 요즘처럼 막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유값이 막 올라도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르고 돈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막 기름값이 그렇게 엄청 오른 느낌이 아닌데, 그 당시가 이제 2010년도 그쯤, 9년도 10년도 그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경유값이 올랐던 거는 사실은 이제 진짜 디젤 차량 판매에 문제가 될 정도로 치솟았었죠. 그때는 되게 큰 부담이었었는데, 그런 옛날 디젤들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매연 규제 통과 못하면 보조금 줄 테니까 뭐 매연 저감 장치 달아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동호회 사람들은 야 그거 달면 출력 떨어진다, 달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팽배했었고, 저도 달지 않고 뭐 버텼는데, 사실 당시에 이제 매연 규제 뭐 이래저래 다 떨어지면은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니까 이제 떨어지면은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그래 지금 보시면은 5등급 경유 차량이 완전 옛날 차들인데, 이런 것들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 예외가 이제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그러니까 DPF를 달면은 이제 그 차량들은 이제 면제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 중에서 5등급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2030 요 대책에 의하면은 이 요표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제 5등급은 그렇다 쳐요. 이제 4등급도 25년도 녹색 교통지역은 이제 4대문 안을 얘기해서 4등급 경유 차량도 4대문 안에 못 들어간다. 뭐 4대문 안에 내가 안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저도 4대문 안에 들어갈 일이 사실 제 동선에는 없긴 없는데, 어쨌든 이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는 차에 대한 어떤 이동수단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되게 상실되는 거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놀랬죠. 5등급 차는 옛날 차인데 4등급 차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4등급 차량이 서울시에 한 8만 대 정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차가 혹시 4등급 경유차가 아니야? 혹시 요소수 들어가지 않는 경유차니까 이거 왠지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죠. 여러분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여러분 제일 확실한 거는 메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mecar.or.kr이라고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저는 이제 해당 BMW 520D이며 3등급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서울시에서 2025년서부터 4대문 안에 운행 제한을 한다고 하는 디젤 차량에는 제가 타고 있는 2011년식 F10 520D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도 이거 사실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게, 제가 그동안 엔카에서 뭐 520D, 320D, 뭐 420D 이런 거 추천 많이 드렸는데, 사실 어제 이제 디젤 420D 영상 찍다가 하고 잠깐 요걸 때문에 멈췄었어요. 그동안 디젤 차량을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려놓고 이 차가 25년도? 불과 3년 뒤서부터 서울 4대문 안을 운행을 못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깜짝 놀랬고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옛날 차들이란 얘기고요, 결국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F바디 520 디젤 뭐 아직은 쓸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F바디 520 디젤은 이제 결국 3등급 디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모든 내연 기관이 이제 35년서부터 4대문 안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50년서부터는 서울 전역에 이제 내연 기관이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5년서부터는 내연기관의 신규 등록 자체를 이제 금지를 하고, 15년 뒤는 아마 서울시에서 신규 등록을 금지하면 뭐 타 지역에서 등록하고 갖고 오는 차들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35년서부터는 4대문을 못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제한이 되고, 50년서부터는 서울 전역에 진입이 안 되니까 현재 계획대로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2035년서부터 당장 13년 뒤에서부터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운행이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뭐 개인적인 총평을 좀 간단히 하고 싶은데요. 이 지구 역사가 45억 년인데 어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를 혹은 몇 년
혹은 10년 이런 주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렇게까지 급한 일인가에 대한 약간의 개인적인 좀 의문이 있고, 정말 이 대기오염에 대한 자동차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뭐 제가 논할 건 아니지만, 개인의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이렇게 침해받아도 되는 건가에 대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되는 디젤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온라인에서, 지금 이 영상에도 분명히 댓글에 그런 게 있을 텐데, 약간 이렇게 돌팔매질을 맞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젤 차량이라고 뭐 매연 좀 조롱을 받는다거나, 디젤 차량 오너들이 뭐 환경 오염을 시키는 차량이라고 뭐 이제 약간 조롱을 당한다거나, 뭐 사실 별로 신경 쓰진 않는데 사실은 되게 억울하죠. 왜냐하면 나는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국가에서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차량, 그 당시에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는 차량을 신뢰하고 구입을 했는데, 후행적으로 어떤 법들이 생겨나면서 그 차들이 이제 문제되는 차들로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종의 어떻게 치면 일종의 어떤 법이 소급 적용되는 거랑 좀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어떤 타인 간에 어떤 법률 행위, 민법 행위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10년 뒤에 어떤 법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그 했던 행위들이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되게 몰상식한 행동들로 간주가 되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내 재산권에 이제 국가에서 관여를 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사실 좀 억울하겠죠. 뭔가 법이라는 거는 법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나중에 생겨난 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가 된다는 건 억울하잖아요. 지금 당시에 그 디젤차를 구입했던 사람들이 뭐 무슨 죄가 있죠? 막 지금은 막 환경 오염시키는 차들이다, 뭐 디젤 뭐 매연시킨다, 뭐 발암물질이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뭐 블루텍, 뭐 클린 디젤 이러던 시절이 있었고, 진짜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이 그거에 비해서 정말 얼마나 진정성 있는 친환경이냐에 대해서 저는 항상 문제지만, 의문이지만, 당장 딱 두 개를 대조해 놓고 보면 친환경인 거는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되나 하면요, 지금 2022년도에 완전히 친환경 차라고 나오는 무슨 전기차들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또 10년 뒤 15년 뒤에 그거 이제 그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의 무슨 성분 완전 환경 파괴하는 거다, 요즘 나오는 차에 있는 뭐 친환경 배터리의 전기차야말로 진짜 친환경 차다, 이러면서 그런 거를 이제 뭐 또 뭐 5등급 전기차, 4등급 전기차, 3등급 전기차 이러면서 애물단지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친환경이라는 실체에 관심보다는 어떤 그냥 하나의 패러다임, 정책의 변화, 이런 문제인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왜 개인들끼리 서로 비난을 하고, 옛날에 그거를 신뢰하고 믿은 그 옛날 차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돌팔매질을 하냐. 당신도 언젠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1인 운송수단으로서 거의 2톤에 육박하는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사실은 비친환경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체중 아무리 무거워봐야 100kg도 안 되죠. 뭐 그래봐야 70kg, 80kg인 그 사람 몸뚱아리 하나를 이송하고자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는 그렇게 친환경이래요. 그래서 그런 전기차가 뭐 1.5톤이다, 1톤이다. 그 70kg, 80kg짜리 사람을 이송하고자 그 한 명을 태우는 개인 운송수단이 전기 연료라는 게 비록 친환경일지라도 그 1.5톤짜리 차 끌고 다니는 게, 그거를 갖고 제로백 3초, 4초대로 가속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친환경인가요?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게 더 친환경이라면 좋은데, 최소한 당시에 그 경유차를, 그 당시 어떤 제도를 믿고 샀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좀 억울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졌다고. 사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2011년식 F바디 520D라고 한들, 그게 지금 뭐 중고차 가치가 한 돈 1,000만 원도 될까 말까인데, 이미 11년 된 차라서 18만 킬로 뛰었고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2025년도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 2025년도엔 문제도 안 되죠. 4등급 차가 아니니까. 2035년서부터, 지금서부터 13년 뒤에 문제가 되는데, 13년 뒤에 제가 갖고 있는 F바디 520들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 차는 사실 재산적 가치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라고 해봐야 팔아봐야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뭐 요즘에 저한테 맨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디젤차 지금 사도 돼요? 뭐 디젤 중고차 뭐 앞으로 규제 된다는데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 2035년에 제 차의 중고차 가치가 1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설령 지금 그럼 뭐 가솔린 차로 똑같은 2011년식을 산다 한들 그 차도 13년 있으면 어차피 돈가치가 없는 차가 되기 때문에 뭐 디젤이고 가솔린이고 뭐 그걸 지금부터 대비한다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규제에 의해서 어떤 재산적인 더 손해를 본다라는 걸 지금서부터 계산하기에는 너무 의미 없는 오차범위인 것 같고, 다만 어떤 이런 제도적인 거에 의해서 돈으로 환산할 때 그 재산적 가치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 물건이 나에게 갖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냥 남기고 간 어떤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비록 재산적 가치는 뭐 10,000원도 안 하는 시계라고 할지언정 나의 조상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고 간 시계는 나한테 가치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어떤 차는 재산적 가치가 비록 100,000원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물건의 가치가 여러분이 타고 다니면서 정들었고 추억도 있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정비하면서 하나하나 다 고치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물건의 가치를 정부에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좀 너무 빠르지 않냐? 난 좀 빠른 것 같아, 이런 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느낄 때는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잘 사니까 뭐 이제 나중에 중고차 같이 100만원 200만원 된 거 그냥 폐차해버리는 거고, 이때 일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거 뭐 300만원 400만원 보상금 주면서 이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략의 소수는 뭉개고 지나갈 텐데, 이거랑 똑같은 일이 예전에도 있었죠. 저는 사실 이제 017 핸드폰을 되게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인데, 제가 86년생이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부터 이제 017 273이라는 번호를 유지했었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이 언제였을까요? 2002, 2001, 2000년도쯤이었을 거고, 제가 지금 22년도, 제가 20년도까지는 017 번호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017 번호를 한 20년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273의 중간 세 자리 번호를.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사실 뭐 재산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남들은 그걸 왜 유지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내가 그걸 되게 정들어서 써왔던 내 번호고, 나는 그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은 계속 번호 이동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때 난 계속 기기 변경하면서 사실은 어떤 번호 이동의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으면서 그 번호를 열심히 애지중지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뭐 어떤 재산적 가치는 전혀 없는 거지만 나에게는 되게 애지중지 유지했던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약간 나중에 소수가 되니까 그냥 뭉개고 지나가잖아요. 사실 그거를 유지한다는 얘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죠. 막 욕하죠. 그거 왜 유지하려고 하냐, 너 막 보조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일까? 뭐 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여러분이 구입할 때 내연기관을 구입하는 게 이런 제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2035년도에는 12년도에는 지금 출시하는 차들도 다 어차피 잔존 가치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사실 저는 그때 2035년도에 과연 내가 살아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전 사실 지금 하루하루도 걱정인데 13년 뒤의 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디젤차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아마 대부분의 차들은 3등급일 겁니다. 4등급인 차들은 조금 문제가 되고요. 대체적으로 볼 때 이제 엔카에서 제가 중고차로 수입 중고차 디젤을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추천했던 뭐 이런 F바디 이런 차들 있잖아요. 뭐 디젤 차들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